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감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총선 국면에서 한 장관의 발이 완전히 묶여버리게 된다는 점인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12월 탄핵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들의 행태를 보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건달과 정치의 합성어인 건달 정치인데요. 민주당 얘네들이 하는 행태가 과연 건달, 깡패들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전과사범 출신의 지들 오야붕 하나 지키기 위해 명분도 없는 방탄에 올인하질 않나. 지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통과시키지도 않았던 양국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질 않나. 여기에 더해 총리 해임 건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등등등, 이게 어찌 건달이나 깡패들이 하는 양아치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패거리 또는 무리를 지어 힘을 과시하는 행태, 이건 딱 건달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고, 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2개의 법안을 보면, 우선 노란봉투법은 파업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또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정치권 내의 시민사회 등의 추천권을 부여해 여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 2개 법안 모두 지들이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임에도 노동계와 좌파 성향 시민단체 등의 지지층과 연대해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각종 이슈 경쟁에서 밀리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면을 검찰 독재, 방송 장악 프레임으로 만들어가면서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또한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동관 위원장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고 여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 총리와 박 장관 그리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고,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이몽석 창원지검 검사, 이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요. 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석수의 기대, 탄핵 수추와 해임 건의 등을 남발한다면 동네 건달의 힘자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딱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잡겠다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가짜뉴스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자기 고백인 것이며, 이재명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목 날라간다는 일종의 검찰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걸 어찌 반헌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탄핵 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168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강행할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하고, 위배 정도는 또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적이 없고 탄핵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검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기발한 대처 방법으로 이동관 탄핵은 막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달 말에 또다시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을 앞세운 탄핵 정치가 이동관 위원장 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특히 다음 수순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해왔고 이번 이동관 위원장 탄핵 당론 확정에 앞서서도 상당수 민주당 측 인사들이 그 대상자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처럼 한동훈 12월 탄핵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만약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12월 말 정도가 적기일 것이라며 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100일 전 사퇴를 해야 하는데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총선 국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 같은 시나리오를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한 전략통은 탄핵안 가결로 민주당은 역풍을 맞겠지만 헌재 결과는 총선 이후 나올 공산이 크고 한동훈이라는 중요한 옵션을 제거하는 효과는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역풍을 감수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시행령을 개정해 검수완박법을 우회했다. 둘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선 시행령 개정은 검수완박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주장 역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심각한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았는데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여전히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가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누군가를 표적에 두고 찍어서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데 이걸 어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적 우위를 앞세운 탄핵 정치로 국정 대혼란을 야기해 대통령의 힘을 빼고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려는 저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꼭 심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